네, 여기서는 프로그래밍 구조 중에서 선택 구조를 이용한 논리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할 텐데요. 이제 프로그래밍 논리를 만드는 구조는 이제 반복 구조도 있고 선택 구조도 있는데, 선택 구조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좀 프로그래밍이 복잡해지면서도 다양한 일을 수행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목표는 선택 구조를 구현하는데 그 안에서 비교 연산이나 논리 연산을 이 선택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건에 따라서 논리 분기를 좀 하는 거, 그리고 코드 멈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념을 살펴보죠. 자, 선택 구조 안에서 연산을 비교 연산을 하게 된다는 건데, 선택 구조의 조건 시계에서 이 비교 연산을 사용을 해서 뭐 같은지 크거나 같은지 이런 관계식을 사용해서 여기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판단이 되고, 그에 따라서 블럭을 다음 블럭을 실행하는지 실행하지 않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복합적으로 막 사용을 하면은 상당히 프로그래밍이 복잡해지면서도 논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프로그래밍을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반드시 사용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구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런 그 구조에 대한 구현이 좀 익숙해질 테니까, 결국엔 프로그래밍도 잘하려면은 여러분이 많이 해봐야 되고, 또 이미 만들어진 것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려는 그런 습관, 훈련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 구조에서 이제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는데요. 비교 연산은 크다 작다 하지만 논리 연산은 논리식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거나 또는이죠. 그래서 이제 A, B 값에 대한 연산을 할 때 AND나 OR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예전에 논리식에서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AND로 이렇게 두 개를 연산할 때는 두 개 A, B 값이 참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죠. 그리고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고 둘 다 거짓일 경우에만 결과가 거짓이 나오는 이러한 연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니다는 기존에 있는 참은 거짓으로 거짓은 참으로 바꿔주는 이런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not A, not B, 또는 A가 아니다, B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블럭은 신호 사용할 거고요. 반복 구조, 또 선택 구조, 또 모양 바꾸기, 그 다음에 위치로 이동하는데 몇 초 동안 어디로 위치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이게 나오는데 어떤 오브젝트의 무슨 좌표값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x 좌표값, y 좌표값, 방향, 이동 방향, 크기, 모양, 번호.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이 블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만들 텐데 널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자, 널뛰는 소녀 두 명이서 좌우로 즐겁게 너를 뛰는 그런 움직임,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널뛰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구현을 좀 잘하는 것 같죠. 자,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를 해야겠죠. 오브젝트 준비가 필요한데 엔트리봇은 일단 삭제를 하고요. 자, 오브젝트가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널이 필요하죠. 자, 널. 그래서 널라고 널뛰기 하는 아이가 다 나오네요. 두 가지를 선택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고, 자, 얘를 이제 적절히 배치를 해야겠죠. 일단 널의 위치는 x좌표를 0으로 해주고 y는 마이너스 95로 하도록 하죠. 크기는 좀 키워서 195 정도로 이렇게 하면 널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널뛰기 한 아이인데 얘는 왼쪽에다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132 정도로 하고요. y는 마이너스 52, 그리고 크기는 100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왼쪽 널을 밟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널뛰기 하는 아이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오브젝트를 복제할 때는 여기 아래쪽에 블럭 속성에서
이 빈 흰색에서 우측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복제를 클릭하면 이렇게 1이 붙으면서 하나가 복제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모양이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좀 치우도록 하면 하나가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양 탭을 눌러서 보시면 이제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얘를 반전을 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반전, 좌우 반전, 위아래 반전이 있는데 좌우 반전을 클릭해서 바꿔주고 그다음 반드시 저장을 하기를 눌러줘야만이 얘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널뛰기 하는 I1의 X좌표는 132, Y좌표는 52, 크기를 100으로 그대로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조금 뛰는 그런 장면이 되죠. 위쪽으로 점프하는.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신호가 하나 이제 필요한데요. 일단 그 전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로 시작을 해보죠. 일단 널을 띄려면은 이 널 모양이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계속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반복하기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럼 이 널의 모양을 계속, 자, 널 모양을 클릭하면 모양이 널 왼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널 오른쪽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가 좌우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이미 만들어진 모양이고요. 일단은 기본이 널 왼쪽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널 오브젝트.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아니죠. 널뛰기 하나 원이 아니라 널을 선택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죠. 시작해서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일단 널 모양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두 친구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을 아까 하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널뛰기 하는 아이의 Y좌표에 따라서 이 왼쪽 친구가 Y좌표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50인데 마이너스 50보다 정도 작으면 널 모양을 왼쪽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고 이 널뛰기 하는 아이 1이 만약 이렇게 Y좌표가 내려가면 널의 모양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꿔주는 이런 논리로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이 널뛰는 모양을 먼저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요. 일단은 얘네들한테 그 시작을 하면 널을 띄도록 하기 위해서 신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신호를 속성에서 추가를 하는데 널뛰기 시작하기라는 신호를 하나 만들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널로 와서 시작을 하면 신호를 보내죠. 널뛰기 시작하기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널뛰기 하는 아이의 이 기본적인 값, 그 다음 1값,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일단 널뛰기 하는 아이 좌측 오브젝트를 먼저 점프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걸 진행을 할 텐데 자, 그럼 일단 이 왼쪽 친구가 널뛰기 시작하기 신호를 받겠죠.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아래쪽에 있으면 위로 올라가고 위쪽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아래쪽에 있으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건 뭐냐면 Y좌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움직임에서 이제 그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를 사용을 하는데 자, 바로 이거죠. 얘를 올라갈 때 1초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위쪽 좌표가 어느 정도 되냐면 X좌표는 마이너스 132였죠. 그리고 Y좌표는 이쪽 오른쪽의 친구 정도의 높이로 하면 되니까 얘를 52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죠. 시작하면 그냥 일단 올라가는 데서 끝나버리죠. 그래서 얘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시 1초 동안 다시 y가 마이너스 52로 내려오게끔 하면 되겠죠. 시작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로. 자,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는 오는데 얘를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계속 반복하기를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계속 반복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해보면은 이렇게 점프를 했다가 올라갔다, 예, 위아래로 점프했다가 내려갔다는 모습 보이는데 이걸 이대로 하면 될 것도 같죠.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 그럼 똑같이 이 널뛰기 하는 I1도 그대로 얘를 코드를 복사해서 일로 가서 붙여놓고요. 쟤는 이제 x좌표가 132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132고 자, 플러스 13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보면은 아니죠. 이거 반게 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52에서 예, 높이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두 아이가 뭐 점프하는 모양으로 보이지만은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널의 어떤 이 좌우를 바꿔줘야겠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일단 계속 반복하기를 해주고 이 널뛰기 하는 아이 왼쪽에 있는 아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널 모양은 왼쪽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y좌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일 뭐뭐라면 해주고 계산해서 판단해서 뭐뭐보다 작다면 무엇이 바로 널뛰기 하는 아이의 y좌표 값이 바로 이거죠. 널뛰기 하는 아이의 i1이 아니라 i죠. 왼쪽에 있는 아이 얘의 y좌표 값이 뭐보다 작으면 자 마이너스 50으로 해보죠. 마이너스 52까지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50보다 작으면은 널의 모양을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같은 논리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렇게. 자 만일 구조가 병렬로 되어야겠죠. 이번에 널뛰기 하는 아이 1의 y좌표 값이 마이너스 50보다 작으면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모양으로 바꿔줘야지 이거 자연스럽겠죠. 자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네. 일단 널뛰는 모양이 대충 된 거는 같은데 좀 어색하죠. 뭐가 어색하죠? 보통 널을 뛸 때 보면 왼쪽 아이는 바로 뛰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이가 내려와서 이렇게 눌러줘야 올라가는데 얘는 눌러지지 않고도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점프하는 거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면은 이 한쪽 아이가 내려오면은 점프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점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논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바로 이 친구가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만일 뭐뭐라면 한번 써줘야 되죠. 어떨 때 올라가느냐? 바로 이 왼쪽 널뛰기 하는 아이는 오른쪽에 널뛰기 하는 아이 1의 y좌표가 내려와야지만 그때서야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하기 구조 안에 여기 조건식에다가 뭘 넣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이제 널뛰기 하는 아이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이가 내려오면 얘는 점프를 해라. 이런 논리로 구현이 돼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자, 판단해서 뭐뭐보다 예, 작으면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다시 계산해서 이거죠. 좌표값 널뛰기 한 i1의 y좌표 값이 얼마보다 작으면 자 마이너스 5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오른쪽 아이가 내려오면 그때서야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라 이런 얘기가 되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얘도 만일 뭐뭐라면을 이렇게 해주고 이 안에 넣어주게 되고 조건에 뭘 넣습니까? 판단해서 뭐뭐보다 작다면 무엇이 뭐보다 작다면 바로 이번에는 왼쪽이 i죠. 널뛰기 하는 i죠. 그냥 밑에 거 일이 안 붙어 있는 이 i 그러니까 계산해서 자, 무슨 좌표값 그래서 널뛰기 하는 i의 y 좌표값이 자 마이너스 50보다 작을 경우에 얘가 점프했다가 내려와라 이런 논리로 구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리를 구현한다는 자체가 바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분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메모를 해서 이런 걸 구현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훈련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논리적인 사고 또 컴퓨팅 사고력은 향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맞게 했는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내려와서 예, 뭔가 좀 이상하죠? 예,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이 오른쪽 널뛰기 하는 아이 1의 좌표를 1초 동안 52로 가고 얘를 마이너스 52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하는 거. 예,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실행이 될 겁니다. 예. 네, 이번에는 너희 뛸 때 이제 소리를 나게 하는 건데, 자, 이런 거죠. 플레이를 해보면, 예, 장구 소리가 나게끔 하는 건데, 이 널이라는 변수가 사용이 됐네요. 자, 하여튼 이걸 만들어 보면은, 우린 단순히 그냥 생각을 해 봤을 때, 소리를 그냥 넣으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서 이 왼쪽 오른쪽에다 각각 소리를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소리에서 소리 추가하기 간 다음에 자 장구 소리를 한번 찾아보죠. 장구 궁편이 방금 나온 그 소리였는데 이 장구 궁편을 추가를 해서 다시 일로 간 다음에 이 널에서 이 널의 왼쪽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소리에서 장구 궁편을 재생을 하고 예 이렇게 기다리기 예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막연히 이렇게 생각이 되죠. 뭐 플레이를 해보면 예, 소리가 계속 나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왜 그렇죠? 네 바로 뭐냐면 그 마이너스 50보다 작을 경우에 한쪽이 작을 경우에는 그게 한 2초 동안 지속되니까 그럴 때는 계속해서 얘를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얘를 몇 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몇 초를 기다려야 될까요? 플레이 보면요. 네, 장구수로 2번 들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1초를 재생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널뛰기 하는 아이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초 걸리니까 1초만 재생하고 기다리니까 얘가 2번 플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2초 재생하고 기다리기로 만약 한다면 이렇게 얼추 예, 비슷하게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 논리 구조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거고요. 변수를 사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변수 널이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보죠. 이렇게 해서 자, 그다음에 이 널을 이제 초기 값을 주겠는데 널을 오른쪽 왼쪽이라는 이런 초기 값을 통해 가지고 얘를 제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빼도록 하고요. 재생하고 기다리기는 자 뭐냐면 그 널뛰기 하는 i의 y좌표 값이 마이너스 5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 널의 변수 값이 어떤 값이라면 그때 바꾸고 소리를 내라 라고 이런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 조건에 따라서 얘가 수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너를 반복하기 시작하기 전에 자, 처음에 오른쪽으로 정하도록 해볼까요? 자, 그러면 널 왼쪽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널이 오른쪽이고 이 널뛰기 하는 i의 y좌표 값이 마이너스 50보다 작고 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됐을 때 예, 너를 오른쪽 모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소리도 내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소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소리가 예, 장구 궁편 재생후 기다리기를 일단 넣어주게 되고 지금 조건이 작다 하나인데
여기서 판단해서요. 논리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5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 바로 뭐냐면 널 값이 같다라고 해서 널이라는 변수의 값이 지금 오른쪽으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얘를 그대로 오른쪽이라고 해서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을 한다면 너를 왼쪽 모양으로 이렇게 바꾸고 소리도 내라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를 오른쪽 이제 현 상태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 둘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요. 이게 널뛰기 하는 아이의 원이었죠. 그 다음에 똑같고 그 다음에 널 값이 이번에는 왼쪽. 자 이렇게 해준다면 뭐냐면 오른쪽일 경우에는 널 값을 왼쪽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너를 이렇게 오른쪽일 때 왼쪽으로 정해라 라고 해주면은 오른쪽일 때는 얘를 수행을 하고 왼쪽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실행이 안 돼요. 얘가 실행될 때까지. 소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가 실행될 때까지 얘가 실행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널이라는 변수 값을 오른쪽 왼쪽 두 개 중 하나로 설정을 해서 해당되는 경우에만 얘를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얘를 배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널 값이 오른쪽이면 너를 왼쪽으로 정하고 마찬가지로 너를 왼쪽으로 널 값이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얘만 실행이 되겠죠. 그럴 때는 다시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까요? 빼고 그대로 소리를 재생하고 기다리고 너를 여기서 오른쪽으로 정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2초 동안 재생하고 기다리기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죠. 맞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플레이하면 자 널이 왼쪽 오른쪽 바뀌면서 실행이 되는 모습을 제대로 실행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택 조건 선택 구조의 조건식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판단문 비교 연산 그 다음에 엔드나 오와 같은 그런 논리 연산을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러한 선택 구조를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논리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논리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일 때만 얘를 실행을 하고 그럴 때는 얘는 실행 안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딱 정하면 다시 이 만일 뭐뭐에서 왼쪽이 걸리니까 얘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얘가 실행이 안 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서로 배타적으로 하나만 그 장구 궁편이 재생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엔드 연산을 써서 변수를 하나 더 써가지고 조건을 만들어 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 보기인데요. 얘는 뭐냐면 이거죠. 변수를 하나 더 써가지고 널뛰기 횟수가 10이 되면은 정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이제 왼쪽으로 그대로 구현되는데 널뛰기 할 때마다 숫자가 늘어나죠. 얘네 계속 널뛰기를 할 수 없으니까 얘네 10번만 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 이렇게 10 하게 되면 멈춰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현할지를 한번 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멈추고 자, 한번 해보세요. 네, 다 해보셨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널뛰기 횟수라는 변수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죠. 이건 널판지인데 그냥 널이라는 변수 앞에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죠. 이게 뭐냐면은 속성 변수에서 이 널뛰기 횟수라는 거를 하나 더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언제 증가를 시키냐면 이렇게 만일 뭐뭐라면 해서 널의 모양이 바뀌고 소리가 날 때마다 널뛰기 횟수라는 변수의 1만큼을 더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조건식에서도 더해주고
그러면 이제 뭐 한번 널이 바뀔 때마다 널뛰기 횟수가 일씩 증가가 되죠. 그러는 와중에 계속 반복하기를 따로 써서 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얘는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계속해서 얘가 10이 된다면 코드를 멈추라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순간 10이 되겠죠? 그러면 얘한테 걸리기 때문에 코드가 멈춰서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제, 실습 과제이죠. 다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 선택 구조를 가지고 논리를 구현하는 것을 이 널뛰기 하는 아이를 주제로 구현을 해봤는데 이런 것을 자꾸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를 또 컴퓨팅 사고를 신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